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에게 3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두 가지로 모집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가 예비 창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로 지원할 경우 예비 창업 패키지 등 예비 창업 자금을 받을 수가 없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협약일 전에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해야 됩니다. 보통 협약이 한 3월 정도에 하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로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신청하시면 3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3년 미만이 초기 창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을 따지진 않습니다. 3년 미만이 초기 창업자 중에서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도 가능하고 3년 미만 초기 창업자도 가능해요. 그런데 만 39세 이하여야 된다, 대표자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작년에 비해서 바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원래 알고 있었어 라고 하기에는 좀 놀랄 수 있어요. 한번 좀 보시도록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모집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렌드가 되는 글로벌 유형, 그리고 지역 특화형 유형이 있는데, 그리고 투자형, 요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특화형 유형 같은 경우는 이건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로컬 사업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화 분야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쪽 분야랑 적합하다면 50% 이상을 선발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 특화형은 중진공 지부 내에서 보통 운영하는 센터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형이 있습니다. 수출이 좀 잘 되는 그런 아이템들인데 신산업, 초격차, 하이테크죠. 딥테크나 하이테크 분야, 그리고 뷰티 산업, 뷰티 화장품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수출이 아주 잘 되고 있죠. 그래서 수출이 잘 되는 아이템을 정원이 30% 내에서 아예 뽑아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팍팍 지원한 쪽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출 가능한 아이템이 있는 분들은 글로벌형, 그리고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역에서 주력으로 모집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특화형을 넣었을 때가 유리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는 좀 내수가 좀 많아서 글로벌도 아니고 약간 지역도 아니긴 하지만 금년 안에 한 몇 억 투자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성장하는 고성장 기업입니다. 이런 경우에 투자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나는 빠른 기간 안에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울 거야, 그럼 좀 투자형이 적합하고, 투자 여부는 솔직히 알 수 없다. 제품이 나와봐야 아는데 그 제품이 지역 주력 내용하고 맞으면 요 지역 특화형, 그리고 수출 가능한 아이템들은 글로벌형, 이런 식으로 지향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TO로 이렇게 조정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업이 나갈 방향과 그리고 요 TO 내용을 꼼꼼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점 모집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스타트업은 초격차나 신산업 분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초격차 신산업 분야면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이 원하는 특정 산업에 맞으면 좋아하고, 뷰티 분야가 또 글로벌 쪽이죠. 수출이 잘 되니까 좋아하고, 실험실 창업 기업은 이제 대학원, 석박사, 연구원 출신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이쪽으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하이테크 하거나 아니면 지역 컨셉에 맞는, 아니면 아싸리 수출이 되거나, 그래서 컨셉이 명확한 아이템을 위주로 뽑아주겠다는 게 이번 청창사에 나온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지식 서비스업으로 나눠가지고 크게 분리를 했다면 지금은 훨씬 그 부분을 글로벌 유형, 투자형 유형, 그리고 아예 지역에 맞는 유형으로 쪼개졌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예비 창업자 같은 경우는 거주지를 가능하면 그쪽으로 하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예비 창업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지역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은 권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형은 권역에 상관이 없지만 투자형이 아닌 경우는 권역을 좀 따집니다. 그래서 투자형도 권역을 조금 있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요 권역에 맞게끔 지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는 부분이 요 밑에 보시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투자형을 넣을 때는 소재지가 무관하다. 그래서 투자형을 넣을 때 비수도권으로 투자형을 넣으면은 그때는 뭐 서울 사는 사람이 대전 가고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 가고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는 곳에 넣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권역별로 사업장 소재 기업이 50%를 선발합니다. 즉 경기도 기업은 경기도에 넣어라. 강원도 기업은 강원도에 넣어라. 그리고 경상도 기업은 경상도에 넣어라. 그런 식으로 그쪽에서 50% 이상을 뽑기 때문에 요 TO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에 포함되진 않지만 다른 이유로 내가 사업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 가고 싶어 라는 경우는 그거를 초월할 수 있는 실적과 아이템이 유망해야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저 그런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 가능하면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및 강원, 서울, 경기, 인천, 강원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산업 초격차, 뷰티, 빅데이터 AI, 아까처럼 로봇, 그리고 뭐 친환경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글로벌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글로벌형은 안산에 110명, 구리에 40명 이렇게 되고요. 서울, ICT, 제조 융복합, 그리고 인천, 바이오 의료, 모빌리티 제조 이런 식으로 중점 분야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가 속한 지역 안에서 이 글로벌 유형을 한번 따져보고 중점 분야를 봐서 결정해라 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신산업 초격차나 ICT 같은 경우는 중점 분야의 폭이 좀 넓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넓은 부분들은 조금 나은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충청도도 충남, 세종, 충북, 그리고 대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호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분야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열심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요 위에 있는 요 사관학교 요 지점이요. 지점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가 경쟁률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천은 경쟁률이 10대 1. 근데 갑자기 세종은 2대 1.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대 1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쟁률을 볼 수도 있지만 실은 내가 하는 유형이나 중점 모집 분야, 내 사업장 소재지에 맞춰보면 거의 선택지가 한 개 내지 두 개로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좀 선택지가 넓은 편이고 세종 같은 경우 보시면 지능형 모빌리티, 뭐 자율주행 같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한정적이죠. 바이오 소재, 그죠? 여기도 대단히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정적인 데는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면 이렇게 좀 투자를 받고 성장하는 이 투자형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형 같은 경우를 여기서 넣었다는 부분들은 투자형 같은 경우는 좀 사업계에서 전개법이 틀려집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제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사가 이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회사가 규모가 작지만 한 5년 안에 50배, 100배, 200배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즉 고성장 기업이라는 거를 어필해야 되고 그 부분이 여러분이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사업계획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과거의 사업계획서 영상을 일단 간단하게 찍어놨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좀 온라인 강의를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투자형 사업계획서는 IR 사업계획서로 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투자형에 넣으시는 분들은 그걸 공부를 반드시 하시고 신청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미리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일반 사업계에서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성장적인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접수기간은 1월, 2월 12일 4시입니다. 2월 12일 4시라서 명절 때 쉬지 말란 얘기죠. 네네. 꼭 이런 식이에요. 맨날 명절 전에 올려놓고 본인들은 쉬고 우리는 못 쉬고 스타트업들은 맨날 고생시키고 좀 명절 끝나고 우리도 좀 천천히 줬으면 좋겠는데 타이트합니다 여러분. 근데 매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감수하세요. 2월 12일 4시까지. 그래서 불타는 명절을 한번 보내보시는 게 어떠실까? 거의 뭐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넣으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도 그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신청서 쓰시고 뭐 서류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면제 서류 있으면 면제 서류 넣으시면 되고요. 다만 기창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받는데 보통 1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걸리면 2주니까 가능하면 명절 전에 하시고 못 하시겠으면 명절 끝나자마자 바로 하셔야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다. 사실증명서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미리 떼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원래 서류 때 넣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발표 심사 전까지 제출이니까 네. 그냥 마음 편하게 미리 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서류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서류 먼저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천천히 떼자 이렇게 가셔도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떼놓으면은 나중에 다른 사업들도 쓸 때가 있어서 한 번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아까도 농식품 사업도 나왔죠, 에코도 나왔죠. 이제 이 다음에 제도전 나오고 다른 사업들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쪽에서도 서류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날 잡고 한번 쭉 내시는 거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외 대상이라고 밑에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일 것, 그리고 창업 3년 미만이 초기 창업자일 것. 그래서 친절하게 기준일도 나와 있죠. 2022년 1월 23일 이후 생년월일도 기준일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법인 전환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법인 전환은 처음에 개인사업자 창업했을 때 날짜로 판단한다 하는 내용이 있고요. 3년이 넘었다. 그러면 3년이 넘었으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업력 초과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업력이 한 5년차 기업이 있는 거예요. 업력이 5년차 기업이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나는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넣고 싶어. 그러면 공고일 이전에 만약에 5년이 개인 사업자가 있었고 공고일이 오늘이니까 1월 23일 이전에 법인도 하나 냈어. 1월 1일쯤에 금년 1월 1일에 법인을 냈어. 그래서 내가 사업자가 2개야. 이런 경우는 법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내용을 넣었던 거고요. 근데 내가 지금 개인 사업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 넣기 위해서 내일 법인을 낼 거다. 그럼 공고일 이후에 등록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도 이거는 창업기업 요건의 뒤에 내용이 나와 있지만 동업종 폐업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이후에 가능하고 다른 업종이면 폐업했다가 재창업을 했지만 여기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대표 있는 경우는 뭐 신청자의 연령만 대표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신청자의 연령이 39세 이후면 가능하다. 보통 신청자는 딱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메인 신청자 한 명이 39세 이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법인은 실질 경영주로 최대 주주여야 된다. 바지 사장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비 창업자는 지원은 가능한데 협약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완료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곳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있으니까 예비 창업자는 기본적으로는 원래 다른 사업들은 예비 창업자는 어디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지역 기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한 곳에만 넣어야 된다고 명시를 했죠. 이렇게 명시한 거는 지켜줘야 됩니다. 즉 내가 제주도에 살면 아까 위에 제주도 쪽에 넣어줘야 되고 내가 서울 살면 서울 쪽에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타 사업은 안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고문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좋은 거는 지원금이 최대 1억 원 이내인데 가장 1억 원에 가깝게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요. 이거를 나눠서 줍니다. 1차 지원금을 주고 중간평가를 통해서 상위 우수 기업에게 추가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1차 지원금을 가능하면 1억 원을 지원금을 쓰셨을 경우 1차 때 한 6천, 7천 정도를 받고 2차 때 성과가 났으면 3천, 4천을 더 추가적으로 받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친절하게 세금 등은 정부 지원의 재상 대외라고 써 있는데 세금은 원래 직접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7천만 원 지원금 받을 때 1,000만 원을 내는데요. 보통 이걸 다들 이렇게 따라 쓰시는데 실은 최대 1억 원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계산하면
정부 지원금이 1억이면 현금은 1,428만 원이었나 이 정도 되고요. 얘는 한 2,500이 뭐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를 비율대로 맞춰 계산하시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억을 지원받을 때 한 1,400 얼마를 여러분이 현물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여러분이 1등을 해도 7천밖에 못 받아요. 근데 1억을 쓰면 여러분이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교육 자금 외에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은 나중에 후속 지원이나 연계 지원이 있는데요. 연계 지원 중에 대표적인 지원들이 청년 전용 창업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중소벤처진흥공단, 중진공이죠. 그래서 중진공 정책자금 저희 영상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진공 정책자금하고도 연계가 되고 뭐 투자 지원도 연결되는데 중진공이 또 수출 지원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중진공 산하의 사업들을 여러분이 여러모로 받기가 편한 거죠. 그래서 지원 기간은 1년으로 12월 말까지 사업비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사업 계획서를 할 때 표절 검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걸 함부로 복사해도 안 되고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것도 그냥 막 붙어 넣었을 때 표절 검사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AI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 사업 계획서를 쓸 건 좋지만 최종 교정은 직접 꼼꼼하게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요. 보면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추천받고 뭐 이런 분들은 뭐 면제인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중진공 청년 전용 창업자금 1억 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그리고 벤처캐피털이나 엑셀러레이터부터 5천만 원 투자받은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여기서 면제의 대상입니다. 아예 서류가 면제가 되고 서류 면제는 거의 합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내벤처 창업 기업들 뭐 이런 경우 실험실 창업을 하신 분들도 이렇게 다 연계해서 서류 면제의 조건이 됩니다. 서류 면제 대상인 분들은 미리 축하드립니다. 근데 일단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은 발표 평가를 하게 되고 발표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뭐 결과 발표에서 뭐 내용들은 좀 쭉쭉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중지 이런 유의사항들도 제가 영상 때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꼼꼼히 확인을 다 하실 필요가 있고 신청할 때도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인증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좀 미리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기부나 중앙부처 사업은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은 한 개밖에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기부나 중앙부처가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 소액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기부 중앙정부 사업하고 지자체 사업을 2개 선정될 수 있거든요. 지자체는 이제 3, 4월쯤에 이제 나오는데 2개 선정되면 하나는 이제 지자체 쪽에 물어보셔가지고 우린 중복 상관없어요. 그러면 둘 다 사업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비 창업 패키지 당연히 받으신 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다른 창업 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1,000만 원 넘게 받은 분들은 사업비에서 일부 차감이 됩니다. 그런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평가 내용들을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제조, 투자 이렇게 3가지로 나와 있는 유형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지역에 따라 결정이 되고 유형에 따라 결정되고 여기서 하나 더 있었죠? 특화 분야에 따라 결정되니까 요 분야랑 유형에 맞는 것들이 30%에서 50%를 우선 선발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주는 게 여러분에게 좀 좋을 것이다. 근데 가이드라인에 안 따라주고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선정률이 낮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예전에는 제조나 지식 서비스 이렇게 좀 포괄적이었다면 그 부분이 좀 심도 깊게 이렇게 디테일해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점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지금 생각보다 까다롭게 품목을 정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개 창업하신 분들은 요 2종 창업 업력이 내용을 보셔야 되고 실은 창업 기업 확인서가 나오면 이거를 따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창업 기업 확인서가 이미 이거를 검토했다는 증명 서류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걸 쭉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같은 경우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점 사항들
있으시면 꼭 챙기시고 이 가점 사항 등은 반드시 사업 계획서에 넣어줘야 가점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초격차도 아까도 초격차 신산업만 나왔지만 이렇게 분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맞는 분야가 하나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를 좀 맞춰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사들에 대한 이런 소개들이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년창업사관학교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기간도 짧고 준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시간이 꼭 좋은 성과 내서 3월에 행복하게 입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